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역사 시간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오랜만에 칠판 앞에서 수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이제 홀수반하고 짝수반하고 나눠서 등교를 하게 되면서 선생님이 이 방식을 좀 자주 써먹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놓쳐도 선생님이 다시 올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1910년대 국외 나라 밖의 항일운동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3.1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요, 교과서 페이지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거는요, 첫 번째 1910년대 국외 항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외 항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연대가 좀 중요하겠죠. 1910년대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조선이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게 1910년 8월 29일이죠. 우리가 경술국지라고 불리는 그때인데요. 그러면 1910년대라고 하면 연대별로 봤을 때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지 초기겠어요? 아니면 한참이 지난 뒤겠어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기에 처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항일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전에 이제 수업을 하는 방식이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는 1910년대의 무단통치, 20년대의 무단통치, 30, 40년대의 민족 말살통치가 어떤지 일제 통치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요. 한 번에 쫙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항일운동, 우리의 저항에 대해서 배운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1910년대의 민족운동, 즉 항일운동과 대표적인 항일운동인 3.1운동에 대해서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나라 밖의 이야기부터 해야 됩니다. 왜? 나라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10년대에 국외 항일운동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독립군 기지 건설을 기본적으로 목표로 했다라는 거예요. 즉, 독립군 기지 혹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910년대 이제 나라를 빼앗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의병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더 이상 안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항일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미의병 이후에 일제 탄압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막 독립운동가들이 나라 밖으로 갔는데, 그 나라 밖에 가고 나서는 여기 처음 와보는 곳이에요. 원래 살던 곳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계속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면 이 독립군을 만들어낼 기지를 건설해야 되겠다. 이제 새로운 터에서 독립운동을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활동을 주로 1910년대에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나 독립군 기지 건설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애국 인사들이 국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특히 어디로 가게 되느냐? 만주, 연해주, 그리고 기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까 싶어서 지도를 크게 좀 준비해 봤는데요, 칠판에 붙여놓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칠판에 붙여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선생님이 손에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여기 한반도 보입니까? 한반도 북쪽에 큰 지역, 이 넓은 지역이 만주인데요. 이 만주 지역 중에서도 우리가 간도에 대해서 배웠죠. 이 간도 지역이 바로 한반도 바로 북부에 붙어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간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간도도요, 우리가 두 간도로 나누어서 부릅니다. 여기가 있는 높은 산이 뭐냐면 이 지역에 있는 게 백두산이거든요. 백두산에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지도로 봤을 때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요 넓은 이 색깔, 이 지역 있죠. 요 지역을 우리가 북간도라고 부릅니다. 북간도라고 부르고요. 백두산 서쪽에, 그리고 압록강 강변의 요 지역, 두만강 쪽은 북간도, 그리고 압록강 지역은 우리가 서간도라고 불러요. 이해하기 쉽고 외우기 쉽게 동간도, 서간도, 아니면 남간도, 북간도였으면 좋을 텐데 명칭이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갔던 데가 러시아의 이 지역. 선생님 빗금을 쳐놨는데 빗금 보이나요? 이 지역이 연해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해주 지역 여러분들 위치를 조금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만주 중에서도 두만강 이부 지역인 북간도, 그리고 압록강 이부 지역인 서간도,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 한반도와 가까우면서 그렇다고 해서 일제 통치를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으로 애국 인사들이 많이 이동을 했다.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조금 앞에다 붙여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게 봐줘야 할 장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만주나 연해주 이 지역에서 동포 사회를 바탕으로 해서 뭐를 건설했다? 그렇죠. 민족 학교라든지 우리 민족을 위한 학교라든지, 그리고 이제 독립군을 양성하면서 이런 것들을 건립하게 된다, 만들어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그 52페이지에 보면 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로 참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학교와 민족운동단체, 독립운동단체가 구분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서간도, 아까 압록강 이부 지역 서간도라고 했습니다. 이 서간도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면요, 바로 삼원도라는 지역이에요. 자, 우리가 사실 삼원도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언제 들어봤느냐 하면 바로 신민회라고 하는 애국개몽운동 단체를 이야기할 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신민회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던 곳이 바로 삼원도다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이 삼원도는 어느 지역이라고요? 그렇죠. 서간도 지역. 서간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삼원보인데 이 삼원보에 한인타운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특히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사로 온 애국지사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바로 삼원보라는 지역이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어떤 단체들이 세워졌냐면 바로 경학사, 그리고 뭐 국민단 이런 것도 있었고요. 서로 군정서, 그리고 이제 신흥강습소. 이 신흥강습소 같은 경우는 학교인데요, 나중에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나중에 명칭이 신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광학교로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 내용들 경학사, 서로군정서, 신흥강습소 혹은 신흥무광학교 딱 하면 삼원보, 서간도 하고 기억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만강 북쪽 지역인 북간도 지역. 북간도 지역은 대표적인 도시가 뭐가 있냐면 뭐 왕청, 그 다음에 뭐 신리평, 또 롱징. 지금 막 한국식 발음이랑 중국식 발음이랑 섞어서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용정이라고 부르는 거, 룽징, 그리고 왕칭, 신리평 이런 거 이 대표적인 북간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어떤 것들이 세워지냐면 서전서수, 그 다음에 중광단, 그 다음에 풍로군정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학습지에 오타가 있어요. 학습지 1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중관단이라고 적혀있는데 중관단 아니고요. 고쳐주세요. 중광단으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중광단으로 고쳐서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은요 대표적인 도시가 블라디보스토크이라는 도시인데요. 이 지역에는요 우리가 권업회, 그리고 이제 대한 광복군
광복군 정부, 대한광복군 정부와 같은 새로운 단체들이 생겨나게 됐다. 그 외에도 중국 상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하이 지역에는요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도 넘어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미주 지역에는 대한인국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가는 이곳저곳에는 다 일본에 맞서 싸우기 위한 그냥 그런 이제 독립운동 기지 그리고 독립운동 단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국외예요. 국외. 국외 말고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나라 안에서도 있었겠죠. 국내에 항일운동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는데 두 가지 단체에 대해서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치울게요. 첫 번째 1910년대 국내 항일운동 어떤 것이 있었느냐? 두 가지 단체. 첫 번째 독립의군부,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광복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1910년대 같은 경우는 무단 통치 시기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빡세게 막 이렇게 막 감시하고 통제하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국내 항일운동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로 이 국내 항일운동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냐? 이 두 단체 전부 다 비밀 결사 조직을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건 정말 비밀이야. 우리들끼리만 아는 거야. 일본한테 절대 들켜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비밀 결사 조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단체인 독립의군부는요, 여러분들이 복벽주의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복벽주의란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건 뭐냐면 다시 고종을 황제에 앉히고 옛날처럼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조선, 옛날의 대한제국처럼 돌아가자라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독립을 주장했던 게 독립의군부였고요. 반면에 대한광복회는요 공화주의였습니다. 즉 왕 같은 거 필요 있다 없다? 왕같이 필요 없다. 우리가 독립을 해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옛날의 조선이나 대한제국처럼 왕이 있고 황제가 있는 그런 데로 가지 말고 국민들이 백성들이 주인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공화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대한광복회는 주로 어떤 일을 했느냐? 분자금, 이제 독립군들이 이제 독립운동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 분자금을 모금한다든지 모금하는 활동, 그리고 친일 부호,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아주 부자들을 처단, 혼내주고 죽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게 대한광복회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국외만큼 활발하게 항일운동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비밀 결사 조직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복벽주의의 독립의군부, 그리고 공화주의의 대한광복회인데 공화주의의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분자금을 모집한다든지 친일 부호를 처단하는 이러한 형태로 저항운동을 했다. 그래서 국외 국내 항일운동이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1910년대는 독립운동을 처음 해보는 시기고, 그리고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제 일제가 탄압이 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국외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났고, 국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가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기지를 건설하는 그래서 학교라든지 독립운동 단체를 건설해서 한인타운을 형성하는 그런 형태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항일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좀 심했기 때문에 비밀 결사 조직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지어볼까요? 선생님 첫 번째 주제로 얘기할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다. 3.1운동.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3월 1일 하루만 하고 끝나서 3.1운동이 아니고 시작한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52페이지에 독립의지가 무르익다부터 선생님이 살펴볼 텐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부터 있었던 것인데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배경을 보면요. 첫 번째, 독립의지가 어떻게 했다? 보조됐다. 배경이라고 하면 이 배경은 곧 뭐를 의미한다? 독립의지의 보조. 독립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아주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올라갔다라는 것인데, 이때 1919년에 약 이제 일제강점기를 겪은 지, 일제의 지배를 받은 지 약 10여 년 정도 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에 대한 열망이 계속 커지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불에 기름을 붓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의 일본의 승전국이었어요. 근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승전국은 어떻게 하고 패전국은 어떻게 하고 이걸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는데, 이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있었던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바로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을 제창을 하게 돼요. 이 민족 자결주의는 뭐냐면, 민족이 자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자결이 아니고 한 민족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우리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다른 나라가 너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권리가 없고, 자기의 민족이,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가 어떻게 이제 정치적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건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윌슨이 얘기했던 민족 자결주의는요,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즉 진나라의 식민지에 대해서 해당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사실 일본은 승전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에는 사실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내세웠더라. 그게 뭔데? 그거 어떠한 민족이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라더라. 우리도 뭐 하자? 그럼 일본으로부터 우리도 독립해야지 라는 것으로 국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에 이제 힘입어서요, 중국 상하이에서 아까 상하이에 있었던 신한 청년단이라고 하는 당에서요, 신한 청년단에서는요, 뭘 이제 하게 되냐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독립 선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해서 독립선언서를 제출해서 우리 민족, 한민족 이렇게 독립하고 싶어하는데 일본의 통치를 받기 싫다라고 이제 제출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국외에서 잇따른 이제 독립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도쿄에서 이제 당시 유학을 하고 있던 한국인 유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 날 28 독립선언을 이제 선언하게 되고요. 28 독립선언, 그리고 이제 만주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한 독립선언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독립운동을 해야지, 독립해야지, 독립하고 싶다, 진짜 독립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독립의지가 이렇게 고조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종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망을 했을 때 뭐가 돌았느냐 하면 독살설이 돌았어요. 즉, 이전에 고종 황제가 그냥 죽은 게 아닐 거다, 일본이 독살한 게 아닐까 하고 하는 독살설이 막 퍼지게 되면서 이 독살설이 민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독립선언서도 보내고, 그 다음에 독살설도 돌면서,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배경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결국에는 보다 독립의지가 고조되고 있었다라는 게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전개의 경우에는요, 1919년 3월 1일에 이제 낭독을 하게 되면서 시작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왜 3.1운동이 됐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원래는요, 고종의 장례식에 맞춰서 인산일, 상여가 나가는 인산일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만세운동을 하자 했는데, 그때가 1919년 3월 3일이 장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산일이었어요. 근데 이 3월 3일에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꺼림칙한 거예요. 왜냐? 그래도 옛날에 황제가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날인데, 그날 당일에 막 이렇게 장례식 하는데 막 이렇게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그래서 그럼 우리 하루 앞당길까? 했어요. 그래서 3월 2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3월 2일 날 하려고 했는데, 이 당시 이제 독립선언을 이제 같이 하려고 했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기독교계였어요. 근데 기독교계였는데 이 3월 2일 있잖아, 일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3월 2일 우리 교회 가야 되는데 또 하루만 더 앞당기면 안 될까? 그래서 3월 2일도 안 하고, 그래서 결국에 3월 1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919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년 3월 1일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 그러니까 종교별로 이렇게 모였죠. 서울 종로의 태화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독립선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공원에 가가지고 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 조용히 좀 하고 싶었는데, 왜냐? 일본이 막 이걸 알게 돼가지고 막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나면 곤란하니까, 그러면 저기 학생들이 다 모여있고 시민들이 다 모여있긴 하지만 우리 조용히 태화관이라고 하는 식당에 가가지고 요립집에 가서 우리끼리 이제 낭독을 하자 해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독립선언식을 하고요. 학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이 민족 대표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기다리다가 결국에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구해서 거기서 낭독을 하고 이제 만세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만세 시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위의 방식은 막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부르면서 거리를 이제 가두 행진을 하는 그런 형태의 시위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시위가 이제 발표되고요. 이 시위가 그냥 이 3월 1일 날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그냥 한번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점점점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각 지역의 대도시로, 그리고 중소도시로, 그리고 농촌으로 결국에는 국외, 나라 밖으로 확산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53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에서까지 3.1운동의 소식을 듣고 이제 독립운동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많이 확산이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산이 되고요. 그냥 지역적으로만 확산이 된 게 아니라 서울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그리고 국외, 나라 밖으로 확산이 된 것은 물론이고, 장소만 이렇게 확산이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학생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이 학생 플러스 노동자 플러스 상인 플러스 농민까지 이제 모든 계층이 참여하게 됐다.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이 만세 시위를 하는 걸 가만히 냅뒀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일제는 이러한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 유관순 열사. 또 이때 이제 투옥되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만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관순 등 많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고문을 받거나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경기도 화성에 있었던 제암리라고 하는
제암리라고 하는 곳에서 제암리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52페이지로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그 만세시가 한번 지나갔던 이 제암리라는 곳에 일제 경찰들이 오게 됩니다. 이제 그 당시 헌병 경찰들이겠죠. 와가지고 이제 방송을 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뭐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까 다 모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로 모이냐고 하면 그 제암리 있는 제암리 교회 예배당에 다 모이세요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지? 아 저번에 만세 시위를 뭐 격하게 이제 뭐 지담을 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려나 보다 해서 남성들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가니까 문을 콱 닫고 있잖아. 문 밖에다가 막 못을 치고 사람들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예배당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홀랑 타버리겠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하면서 나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타 죽은 사람도 있고요. 다른 이제 사람들이 나오려고 막 하면 문 열고 어떻게든 유리창을 깨고 나오면 총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총을 팍팍 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제 기록에 보면 자신의 아이만은 살리기 위해서 갓난 아이를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엄마가 있었는데 그 아이마저 이제 일본 경찰들이 헌병 경찰들이 죽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암리 사건은 앞에 평화적으로 만세 시위를 했던 3.1 운동에 대한 일제의 아주 잔혹하고 아주 잔인한 그런 탄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한다? 제암리 사건과 같은 이제 무력 진압 때문에 무력 진압을 반대해서 무력 시위로 전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탄압의 평화적 시위에서 무력 시위로 바뀌었다. 평화적 시위에서 무력 시위로 전개가 되게 됐다. 그래서 면사무소를 이제 습격한다든지 헌병 주재소, 그러니까 헌병들이 있는 그러니까 경찰서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 습격해서 파괴하고 부수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형태로 무력 시위로 전개가 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당시에 농민들이 많이 참여했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이제 53쪽에 주제 탐구에 나오는데 이 당시 농민들은요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을 이제 겪으면서 다수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고요. 반일 감정이 매우 커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3.1 운동에 농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때 특히 많이 참여했고 막 성이 나서 막 무력으로 시위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농민들이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 운동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1 운동은요 전 민족이 참여했던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있었던 이후에 광복을 할 때까지 만세운동이라든지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는 이러한 항일 운동은요 3.1 운동보다 더 컸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컸던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의 한국인들의 독립의지를 알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19년 3월 1일 3.1 운동 이후에 일제는요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변화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나 3.1 운동은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해서 진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으니까요. 일제의 통치 방식을 바꾸었을지언정 실제로 독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독립 의지가 강한데 그래서 이렇게 만세운동을 하고 북외까지 갈 정도로 항일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왜 제대로 안 됐을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뭐가 없더라? 바로 통일적 지도부가 없더라. 누군가가 우리가 열정을 띄어놨는데 우리 독립운동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끌어 나갈 통일적 지도부가 없더라. 그래서 이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개 남았네요. 민족운동의 주체가 학생이랑
그다음에 노동자, 농민과 같은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었다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선구적인 민족운동으로서 중국의 5.4 운동이라든지 인도의 민족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3.1 운동이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인도의 이제 민족운동에도 영향을 많이 주었다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요 부분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학습지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판서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학습지 보고, 우리 교과서 보면서 정리를 좀 잘 해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주자면, 여러분 과제는요, 교과서 53페이지에 주제 탐구를 읽고요. 거기 답을 이제 적은 다음에 그 답을 사진 찍어서 댓글에다가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